뭐 여기서 키워드는 방해의 대가라서 방해요. interruption. 원래 빈칸이었던 게 이거거든. interruption. 저게 키워드예요. 저거나 기억을 해줘야 돼. 저거랑 같은 게 disruption. 이거 같은 말이고, 이건 뭐 색깔을 좀 넣어볼게. 특히 이제 갑작스러운 방해인데. 그 다음에 하나 더. disturbance도 방해했지. 그 다음에 interference. 그러니까 방해나 중단이라는 개념의 단어는 다 저게 키워드로 쓸 수 있고 4개가 있어. 저건 기억은 다 해줘야 돼. 동사는 interrupt, disturb, interfere, disrupt야. 그러니까 앞에까지 하면 다 동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interfere, disturb, interrupt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방해의 대가는 잘 문서화, 즉 기록되어 있대. 무슨 얘기냐? 마틴 루터킹 주니어라는 사람이 lamented them, 이게 직독직해를 시켜보니까 이게 한글 해석에는 없는가 보더라고. 이 댐이 가리키는 거 이거 방해의 대가 얘기하는 거야. 이 댐은 방해의 대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것들에 대해서 lament, 한탄, 탄식을 했대. 되게 슬퍼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가 묘사했을 때인데 요거는 지시사요. 그 사랑스러운 시를 묘사했을 때 어떤 시냐면은 쓰여지지 않은 누군가가 문을 노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크한 게 이 인터럽션이 되는 거고, 거기에 색깔을 넣어놨을걸? 니네? 그 방해가? 그치? 그래서 거기 그 청록색으로 해놓은 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썸머만 표시를 내가 했는데, 누군가 건드린 거 요거 자체가 이제 방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밑에 예시를 보면 이해가 좀 더 될 거야. 그러니까 뭐 영감 받아가지고 필 받아가지고 시를 막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똑똑 뭐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지. 우리도 공부 이제 막 한 10분째 앉아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누가 이제 말 시켜. 그러면 집중 확 틀어지잖아. 방해의 대가가 그 얘기야. 그래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문학적인 사례가 발생을 이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 시, 뭐 이 K라는 시를 쓰기 시작했을 때야. 근데 어디에서냐, 여기 또 해석에 직독직에 키워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꿈으로부터 저 시를 쓰기 시작한 건데, 어떤 꿈이냐면은 관계대명사죠. 그가 가졌었던, 즉 그가 꿨던이라고 해도 되긴 할 텐데, 꿈을 꾸고 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바로 일어나자마자 시를 쓸 수는 있잖아.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러나 그때 방문 받은 거야. 예상치 않은 손님에 의해서. 예상치 않은 손님에 의한 방문이 역시 방해가 되겠지. 그리고 해석을 또 시켰을 때 또 잘 안 됐던 게 뭐였냐면, 그 한글은 약간 의역이 된 거라 얘가 병렬 구조가 요거랑 병렬인 거야. 그럼 이게 시인이 글쓰기 시작했고 시인이 방문 받은 거지. 방문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손님이 방문했을 때라고 한글에 써있나 보더라고. 해석지에는 방문 받은 거야. 그지? 방문 받았을 때. 그래서 저 시인한테는 by coincidence, 이건 뭐 중요하잖아. 우연히도 뭐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로 untimely visitor, 요것도 불청객이라고. 그럼 이게 불이냐 이거지. untimely가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이 timely는 시기 적절한이라는 뜻이고, 시간이 딱 맞는, untimely는 시간이 적절하지 않은 또는 때이른이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시기 적절하지 않은 방문객이지 직역을 하면 얘가 왔다, 특히 안 좋은 시기야. 그러니까 역시 untimely visitor도 방해가 되는 거지. 중단, 방해. 그래서 걔는 forgot his inspiration, 영감을 잊었고, 그다음에 여기도 해석을 제대로 해줘야 돼. 문법을 따져서 두었다지, 오형식, 작품이 끝마쳐지지 않은 채로 뒀다니까 미완성된 채로 뒀다고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 이거 목적격보, 문법에서 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시를 막 영감 받아가지고 쓰는데 누가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방문을 해가지고 예상치 않은 스님 때문에 영감 다 날아가서 시를 못 썼다. 뭐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제 주제 마지막. While there are many documented cases, 많은 기록된 사례들이 있지만 갑작스런 방해에 관한. 근데 그 방해는
가져요. 유의미한 중대한 결과를 되게 중요한 역할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여기까지, 이 전문가 자체의 세부적인 건 크게 중요하진 않다. 뭐 의사나 간호사나 이거 뭐 관제사나 뭐 중건 중개인이나 파일럿 기장 같은 사람들, 하여간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전문가야, 첫 번째. 근데 걔네들이 또 어디에도 영향을 주냐면은 일상의 삶의 우리 대부분 우리들, 즉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 방해라는 거는 이 근무의 생산성을 느리게 떨어뜨리는 거, 슬로다운, 속도를 늦춘다는 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증가시켜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정적이다, 그 얘기지. 근데 여기서 기억해줘야 될 건 세 가지 키워드야. 방해, 전문가한테도 안 좋지만 일반인들한테도 안 좋다. 뭐 그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고. 이해되지? 내용은 어렵지 않아? 일단 방해의 대가. 잘 기록이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누군가 이제 인용,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가 노크를 해서 쓰여지지 못한 시? 그래, 그대로 쓰지 뭐. 쓰여지지 못한 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탄식을 했어. 뭐 슬퍼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해에 해당하는 게 누군가 노크 이거고,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는데, 누군가 시인이 꿈에서 영감을 받아서 시쓰기 시작 뭐 이렇게 했어. 그랬는데 그때 예상치 않은 손님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뭐 한글은 능동으로 하겠네요. 그래서 요거 방해 됐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특히 안 좋은 시기에, 그지? 특히 좋지 않은 시기에 불청객이다. 한글은 이게 또 간단하긴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역시 방해가 되고, 그래서 불청객 때문에 역시 영감을 잊고 작품을 미완성한 채로 남겨뒀다. 해서 예시가 끝나고 여기서 이제 크게 순서를 나눠서 이제 여기서 일반화된 걸로. 그래서 이 갑작스런 방해, 뭐 중단이 됐던 방해였던, 얘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의 전문가에게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상의 우리들에게도,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좀 구체화시키면 거기 나오는 게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스트레스는 올리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핵심은 이 방해인데, 결과는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전문가 플러스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애들한테 부정적이다 해서, 이 내용은 어렵지 않아. 키워드 저렇게 가면 되겠다고. 요거 unanticipated, 그 다음에 untimely는 뭐 저렇고, 저거만 보면 되겠다. 그지? 저거만. 예상치 않은. 저거는 또 중요해. 그러니까 방해라는 단어가 중요해. 아까 요거 하나, 둘, 셋, 넷. 그지? 네 개. 저 단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겠다. 시험 무조건 저게 나와야 되니까. 자,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이 데미 가리킨 건 이게 코스트요. 이시 아니요. 그지? 그 다음에 didn't get written은 수동인 거잖아. 그지?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지는 거야. 주어가 쓰니까. 그 요거 대승 관계대명사 아니야? 이거 지시사요? 지시 형용사.
그러니까 저게 무슨 what 뭐 그게 아니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까 빠져있는 거, 그지? 뭐 위치를 해도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된 거였지? 그리고 요거가 아까 병렬을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이거랑 병렬이기 때문에 was visited가 돼. 목적 없잖아. 이 사람에서 방문 받은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럼 방문했다가 되는 거야. 저 사람 방문한 게 아니라 방문을 받은 거라고. 그 다음에 이거 리브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거 괜찮은 거거든. 그럼 원래 리브는 능동일 때 ing를 쓴단 말이야. 뭐 투부정사도 안 된다고 하자. 그러니까 수동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작품이 끝마쳐지지 않은 채로. 그러면 저거랑 저거랑 두 개는 괜찮은 것 같아. 문법 별표에서 좀 더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두 개만 해서 문법은 좀 상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많은 과학적 증거가 있다. 입증하는 demonstrate, 증명하는. focused attention은 직역을 하면 집중된 주의력이잖아. 그러니까 주의 집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주의 집중이 원래 빈칸이 있던 자리 여기요. 두뇌의 재구조화를 이끈다. 그러니까 한글 해석이 재구조화라고 돼 있나 보더라고. 근데 shape이 모양을 형성하는 거고 reshape은 모양을 다시 형성한다니까 물리적인 모양을 바꿔준다는 얘기야. 집중을 하면 두뇌가 물리적인 형태가 바뀐다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shape 같은 경우에는 동사로 형성한다라는 게 form하고 같은 말을 쓰거든. form도 형성하던데 그런데 여기다가는 reform을 쓰면 안 돼. reform은 이게 개혁한다는 의미가 있어. 완전히 무슨 새로운 개혁이 되는 건데 reshape은 다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동의어가 reshape 같은 경우에는 reorganize나 뭐 이런 게 맞단 말이지. reorganize 이런 류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형태를 바꿔준다거나 재정리하거나 재구조화하거나 뭐 이런 게 맞는 거지. reform은 안 돼. 원래 shape하고 form은 같은 말이지만. 오케이? 저 어감상의 차이가 있는 거라 용법이 달라요. 그럼 되게 주제문 빡 나온 거지. 즉 주의 집중이라는 게 두뇌의 재구조화라고 그대로 워딩을 쓰면 이게 두뇌의 물리적인 형태를 변화시켜 주는 거야. 피지컬한 부분을 바꿔 체인지 해주는 거야. 알터 뭐 바꿔주는 거야. 피지컬 스트럭처지. 그러니까 물리적 구조를 바꿔주는 거야. 뇌가 바뀌어. 집중을 하면. 오케이? 중요한 얘기지. 여기서 내가 뭐 저거 관련된 얘기 많이 했었어. 교과서에도 많이 나온 얘기라서. 그래서 두뇌를 어느 부분을 쓰느냐에 따라서 두뇌 형태가 바뀐대. 기억나지 않아? 예전에 그 영원 2학년 교과서에 그런 게 있었다고. 청소년기 특히 두뇌의 발달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20대 초반까지 독서를 하면 독서역의 두뇌 부분이 발달하고 아니 게임만 계속하면 게임이 발달해서 독서역이 완전 퇴화해버리듯 글을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독서를 해야 되지 않겠나요? 뭐 이런 식의 글 있잖아. 교과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전명구요. 동물에서인데 보상받는 동물이요. 소리를 알아차린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먹이를 주는 거겠지? 그럼 여기까지가 전명구인가 여기까지 끝까지? 어떤 소리에서 이제 냐면은 사냥을 하거나 사냥 당하는 걸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소리가 나면 가서 딱 사냥한다든지 소리가 나면 확 피한다든지 프레데터냐 프레이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야? 먹이냐 퍼시자? 이렇게 보상받은 이런 동물들에서 우리는 발견을 한다고. 훨씬 더 큰 청각 중추, 중심이니까 중추라고 하는 거지. 두뇌, 그러니까 두뇌의 청각 중추가 즉 다시 말하면 소리에 대한 어떤 자극을 줬더니 많이 썼더니 청각 부분이 커졌더라. 이거 아니야 핵심은. 똑같은 거잖아 이게, 그치? 그러니까 보통 저런 게 이제 뭐 강화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런 부분이 강화가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커졌어. 실제 물리적 구조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게 요 포커스드 어텐션하고 두뇌의 재구조라는 게 인과관계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자. 그럼 요게 요거가 되는 거잖아. 소리를 자꾸 신경 썼더니 총각 영역이 커졌더라. 뇌 형태가 바뀌었더라. 뭐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면 이번에는 얘는 쉬워. 동물인데 또 보상 받아요. 뭐에? 이런 예리한 시력에 또 보상을 받아. 이번에 눈을 많이 쓰네. 그럼 당연히 눈 관련된 부분 두뇌가 받게 되잖아. 그래, 비주얼 에이래요. 시각 영역이 더 커졌다는 거죠. 이게 원인, 결과 이렇게 된 거. 어렵지 않아? 예시가 끝났고 여기서는 요게 예시. 그래서 예시가 있는데 여기가 예시가 또 나와. 그럼 이게 굳이 구분한 이유는 위에는 동물 얘기고 여기는 인간 얘기야.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결론 준 거고 양괄식이야. 이렇게 구조는 되게 단순해. 이번에 두 번째 인간 예시를 가보자면 이렇게 두뇌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두뇌를 스캐닝을 해봤더니 그게 이제 더 많은 증거를 주더래. 극적인 증가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팽창 또는 확장 커지는 거야. 이것도 콜텍스 대뇌 피질의 그 지역 두뇌 영역에 있어서 이 증가라는 걸 보여주는데 근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대뇌 피질 자체는 중요하잖아. 얘는 뭘 대표하는 거야? 왼손을 대표하는 왼손을 보여주는 거야. 왼손과 관련된 영역이 커졌다야. 그랬는데 그 왼손은 뭐냐면 바이올리니스트니까 줄이지 현을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연주해야만 해. 그러니까 즉 얘는 왼손 손가락을 많이 쓰는 애니까 왼손 담당 두뇌 구역이 바뀌었다지. 종종 매우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두뇌가 겁나 커지고, 그지? 그 다음에 뭐 확장이 된 거 아니야? 두뇌의 어떤 한 구역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손가락, 왼손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왼손을 많이 써서 왼손에서 연주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니까 역시 이런 결과가 왔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핵심은 또 저거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시야. 또 다른 연구가 보여주는데 히포캠퍼스 그 해마라고 그래. 두뇌의 해마인데 걔는 뭐에 중요한 부분이냐면 공간 기억에 중요한 부분이야. 걔가 또 커졌어. 택시 운전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라 택시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두뇌 부분이 역시 히포캠퍼스라는 게 커졌다가 핵심인 거잖아. 그럼 이게 요거는 이제 다른 지문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영국의 무슨 택시 기사랑 버스 기사를 뭐 1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영국은 길이 되게 복잡하고 좁고 막 그렇대.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럴 일 없겠지만 택시 기사는 그 복잡한 길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공간 기억을 많이 쓸 거 아니야? 그 대뇌 그래서 해마가 커지는 거고 버스 기사는 되게 정해진 기내가 머리를 쓸 일이 없잖아. 공간적으로 오히려 쭈그러들었다잖아. 이해되니? 그 얘기야? 택시 기사 머리를 많이 쓰니까 길 찾아가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면 전혀 필요가 없어지겠지. 이게 그럼 인간이 그 부분이 줄어들겠지. 그런 느낌이야. 지금도 그렇잖아. 우리가 내비게이션 같은 것 때문에 그 부분이 일반적인 성인들은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 옛날에는 길 찾아다니면 길을 다 기억했단 말이야.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 전화번호 기억하고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엔 그 전화번호 기억했어. 내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전에 사장님인데 영어를 많이 하시니까 전화번호 금방 기억해. 한 그 사람 100개가 아니면 몇백 개 외우고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가 전화번호 전혀 안 외우잖아. 퇴보하는 거잖아. 근데 그건 문제는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전화번호를 외우라가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좀 써줘야 되거든. 근데 요즘에는 보면 애들이 되게 단순한 것도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사진을 찍더라고. 상담할 때 나는 많이 봤거든. 그게 한 5, 6년 전하고 많이 바뀐 거야. 근데 그거는 분명히 퇴화가 되긴 할 것 같아. 머리를 쓰긴 해야 돼. 왜냐면 안 쓰면 퇴화되는 거 맞으니까. 하여간 요점은 뭐냐면 두뇌의 물리적 구조, 피지컬 아키텍처, 물리적인 구조 또는 형태에 바뀌어. 뭐에 따라서?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 주의 집중, 특정 부분 쓴다.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우리의 주의를 어디로 향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뭘 하는 걸 연습을 하느냐. 연습한 게 이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주의 집중이었었잖아. 정확하게 그대로 대입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빈칸 같은 경우에는 또 빈칸이 나오긴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쪽 부분에서 핵심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 뭐 반대 개념, 여기 반대 개념.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개념이야. 주의 집중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머리를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두뇌가 바뀐다는 개념이 있으면 우리 항상 여기가 A고 B고 이런 개념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 인과관계니까. 그러면 빈칸이 뚫려 있는 반대쪽에 B 얘기가 있으면 여기는 A 얘기가 들어가야지. 그렇잖아? 그 다음 빈칸이 뚫려 있는 부분이 B 얘기가 나오고 여기가 빈칸이면 A 얘기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처음에 있었던 걸 기준으로 요게 되게 빈칸으로는 좋고 여기 뭐 계속 무수히많은 예시가 나왔지만 그대로 대입하는 게 원빈칸이 근거가 돼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물론 저거는 이제 최인지까지 들어가긴 해야 되겠네. 두뇌 구조가. 여기 좀 너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의 집중에 대응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념을 여기를 뭐 해서 A라고 치면 여기 B라고 쳤어. 그러면 여기가 B에 해당되고 여기가 A에 해당되는 거잖아. 어느 쪽에 빈칸이 있냐에 따라서 인과관계는 되게 쉬워요. 또 빈칸을 낼 수도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주제는 제목을 좀 재치 있게 바꿔야겠죠. 첫 문장이 주제문이라서. 그 다음에 넘버링을 좀 해보면은 이게 소리 관련된 예시가 1번이고 시각 관련된 게 2번이고 3번이 그 바이올리니스트 관련된 게 3번이고 그 다음에 4번이 택시기사 얘기가 4번에서 4가지 예시가 동물 둘, 인간 둘 이렇게 나왔다고. 저 위에 1, 2번 이제 동물은 똑같은 동물이 구체적 동물명이 안 나왔으니까 시각을 쓰냐, 뭐 청각을 쓰냐, 뭐 그걸 얘기한 거요. 내용 정리를 해볼게. 그래서 여기는 예시가 계속 이어지는데 일단 얘는 동물 예시. 여기 소리의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청각 중추가 발달했다고 할까? 혹시 크다는 게 확장이란 말이 맞겠지? 발달했다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시각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각 영역이 확장이 된 거고. 그냥 똑같이 맞춘 거야? 그지? 이렇게 색깔로 구분하자면 뭐 어디에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련된 영역이 변화가 있는 거죠. 두뇌에.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인간 예시로 넘어온 거잖아. 여기는 바이올리니스트.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 연주를 위해서 왼손을 사용을 많이 하니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잠깐만 이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현을 손가락으로 연주를 많이 하니까 왼손을 나타내는 대뇌 피질이 확장이 되더라, 커지더라. 그러니까 여기가 요거는 이제 집중도 되고 연습도 되고 자극도 되고 다 가능할 것 같아. 하여간 두뇌에 여기가 된 건데 요건 이렇게 되긴 한 거지. 요게 그치? 왼손을 나타내는 왼손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콤마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택시기사.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기억. 택시기사는 여기서 보충 설명을 좀 해야겠네. 그지? 그러니까 그 길에 대한 이제 암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공간기억을 담당을 하는 해마가 확장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가야겠네. 그러니까 길을 많이 써. 그래서 이 공간기억 관련된 이것도 뭐 이렇게 봐야겠네. 이거는 왼손 관련된 그지? 공간기억 관련된 이 부분이 커지더라. 그래서 다시 재진술 결론은 뭐냐? 포인트는 뭐냐? 순서를 맞춰야겠다. 그지? 주의 집중을 어디로 하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반복적으로 연습, 책엔 없지만 반복적인 게 중요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두뇌의 물리적 구조를 변화를 초래한다 해서 요게 이제 주의 집중 영역에 해당되고, 여기가 두뇌의 물리적 구조. 요게 또 괜찮았다라는 게 아까 두뇌의 재구조화라는 게 일반 진술이 맞으니까, 물론 이게 다 저 얘기긴 한데, 이렇게 뭐 구조는 되게 깔끔하다. 근데 순서는 무의미하다. 어차피 예시가 4개가 그냥 연달아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focused 라는 말은 concentrate, 그지? concentrated, 집중. 그 다음에 auditory는 이게 청각이고, 비주얼은 시각인데, 다른 말이지, 비저블은 가시적이냐,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할 때 쓰는 말이 비주얼은 시각이에요. 저거 말고는, 텍타일이라는 걸 참고로 보면은, 얘는 이제 촉각에, 필링, 터치 있잖아. 뭐, 올팩토리, 후각에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오디토리랑 비주얼이야. 그 다음에, 성장이나 뭐, 팽창, 손가락 연주, 뭐, 커진다, 스페이셜. 이것도 중요하지. 요거 공간에라는 스페이스의 형용사형인데, 얘가 형용사형이 2개 있잖아. 스페이셔스는 다른 말이야? 이거는 공간이 넓은이고, 이건 공간에. 아키텍처를 이렇게 해도 되겠네. 스트럭처, 그지? 뭐 아키텍처보다 스트럭처가 더 많이 쓰니까 단어는 뭐 저 정도만 보면 될 거야. 아까 썼던 거네. 리얼가라이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어댑트, 적응하는 능력이잖아. 무엇에 집중하는지. 그러니까 뒤에 조금 줄이면 저렇게 갈 수도 있다고. 일단 문법을 한번 가보면 돼. 요거는 그 분사제 꾸며주는, 이거 목적어, 이거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이거를 이렇게 동사가 아닌 것처럼 살짝 놓치면 동사처럼 demonstrate, 뭐 설마 할 거지만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 그지? 동사 자리가 아니다, 분사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교급 수식해주는 거, 매우라는, 훨씬이라는 거, 벨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브레인 스캔, 이게 주어고, 프로바이드 동사고, 목적어 끝났잖아, 문장이. 여기는 분사해야 되잖아, 동사가 아닌 거니까. 이제 복수니까 show 이렇게 동사 나오면 안 되겠지. showing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번에 중간고사 때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요 that은 ing로 바꾸는 거 말고 이게 좋은 거 같아. 관계대명사에 동사가 복수를 썼다는 거는 선행사가 얘가 아니라 얘라는 거잖아. reasons. 그지? 그러면 복수 동사가 되는 거잖아. 그럼 뭐 같아? 단수 동사 쓰면 틀리는 거 아니야? represents. 사실 선행사 정확하게는 regions of the cortex인데 regions를 맞춘 거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두뇌 영역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놓칠 수 있거든. 이건 100배에서 꼭 기억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how인데 목적어니까 뭐 생략 가능하다는 그 접속사 대시고, 콤마 위치, 뭐 대신 안 된다, 뭐 이것도 뭐 너무 당연한 건데, 또 여기도 보면 위치가 선행사가 뭐냐 이건데, 당연히 선행사는 요거는 히포캠퍼스를 가리킨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단수래. 그럼 아가 아니라는 건데, 당연하지. 저게 히포캠퍼스가 복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단수가 그럼 히포캠퍼? 이건 아니잖아. 그치? S로 끝난다고 다 복수는 아니긴 하잖아. 저런 거 특이한 거. 그 다음에 얘는 또 구조적으로 얘가 주어요. 대절에. 그러면 콤마를 쭉 날리면은 이게 동사잖아. 히포캠퍼스 is. 그러면 이것도 괜찮은 거잖아. 이렇게 준동사화. to be 또는 being. 이번에 모의고사가 이거였었던 거잖아. 그지? 동사준동사. 이것도 괜찮은 거야. 항상 괜찮은 거야. 동사준동사 개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보호자리 접속사 대시고, 그
그 다음에 얘는 according to의 목적어로 where we direct our attention 의주동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while we practice doing이란 또 의주동 두 개가 나온 거거든. 그러면은 이게 의주동인데 불완전하잖아. 그러니까 what이 온 거지. that 아니고. 이것도 기억해. 여기서 문법을 세 개만 좀 반드시 기억을 하면 나머지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다.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원래 빈칸이었던 부분 경쟁과 갈등 다른 인간 부족들과의 경쟁과 갈등이 초래했어. 우리 두뇌가 진화 또는 발전하도록. 그래서 진화가 좋긴 하겠지. 그다음에 여기는 중요하진 않은데 핵심은 앞인데 여기 또 해석이 더웨이 하면 이제 뭐뭐 하는 방식으로거든. 그것들이 그렇게 한 방식으로인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요 데이는 그 브레인즈를 얘기해. 더 브레인즈 두뇌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did가 가리키는 거는 이발브를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 두뇌가 진화한 방식으로 저렇게 진화를 했다. 뭐 그 얘기야. 중복이긴 한데. 그럼 핵심은 또 계속 나온 거잖아. 결국 뭐냐면은 그 다른 부족과의 경쟁과 갈등이라는 게 인간의 두뇌의 진화라는 걸 유발했다. 역시 인과관계야. 되게 심플해요. 여기 주 원인 결과지. 인간의 두뇌는 경쟁과 갈등을 통해서 발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원시 시대의 부족하고 경쟁 갈등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 밀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죽어. 그냥 생존과 관련이 있어. 그럼 기를 쓰고 머리를 쓸 거 아니야? 그럼 아까 봤던 것처럼 머리를 썼으니까 그 부분이 발달하면서 커지고 발달하게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돼? 저게 지금 그 얘기요. 그래서 인간 부족인데 뭐 이제 구체적인 부연 설명. 어떤 부족이냐면 outthink his enemy even slightly 여기까지. 이게 이제 주어고 동사가 된 거지. 이렇게. outthink. out은 항상 주어가 목적어보다 더 뭐뭐하다. 더 생각을 한다는 게 더 뛰어나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심지어는 아주 조금이라도 적들보다 생각이 좀 나은 인간 부족은 possess, 소유를 했대. vital exchange advantage, 되게 중대한 이점을 가졌어.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outthink라는 게 뛰어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하고 좀 다른데 뭐 더 잘하다라고 할 때 outperform이나 뭐 outdo, excel 이런 말 쓴단 말이야. 이게 이제 뛰어나다, 뭐 능가하다라고 하거든. 여기서 뭐 어쨌거나 정신적인 능력이 뛰어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현명하고 똘똘한 인간이 좀 더 생존 확률이 높았겠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그 다음에 여기 해석시켜 봤을 때 여기가 조금 어려워 했었거든 애들이. 능력인데 너의 부족의 능력. 첫 번째는 상상하고 예측하는 능력이야. 어디에서 언제 적대적 부족이 공격할지. 스트라이크 공격 타격이야. 그걸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측 상상한 거에 따라서 그에 따라 계획하는 능력. 이에서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이게 크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준다. 너의 부족한테 유의미한 군사적인 이점을. 그래서 해석할 때 잘 안 됐던 게 뭐였냐면 요 플랜이라고 하는 게 뭐의 병렬이냐. 요거의 병렬인 거고. 그 다음에 요 투부정사는 뭘 꾸며주는 거냐. 이렇게 묶어줘도 돼. 능력을 꾸며주는 거야. 크게 볼게 다시. 상상하고 예측하는 능력. 그리고 그 상상하고 예측한 거에 따라서 계획하는 능력. 군사적 이점을 준다. 크게 봤을 때는. 오케이? 이렇게. 저기 해석이 잘 안 돼서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은 became the weapon. 무기가 됐어요. 정신이 무기요. 이런 생존의 어떤 투쟁에서. 그 다음에 병렬 구조로 어떤 무기, 훨씬 더 결정적 무기야. 다른 어떤 것보다 그거 전에 그
정신 능력 전에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정신적인 이점은 applied, 적용이 되었다. 구조는 좀 바뀐 거예요? 근데 소재가 바뀐 거예요, 여기? 반복적으로 어디에 적용됐냐면 각각의 그 이후의 세대 내에. 여기서 succeeding은 성공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야. next야, next. 다음 세대에 유전됐다는 얘기지. 일단 저렇게 해서 두뇌가 발달한 종족은 생존의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지 않은 애들은 멸종이잖아. 죽어버리니까. 그럼 자식을 낳잖아. 그럼 그 자식도 똑같이 똘똘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지. 그 얘기요. 그래서 트라이브 부족인데 역시 생각을 적보다 잘할 수 있는 부족은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투에서. 그리고 패선. 이게 패선이 물려주다요. 물려주다, 전달 또는 물려주는 거야. 유전자를 물려줄 가능성이 더 있었겠지. 그 다음에 요거를 잠깐 땡겨봐.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패선 2 이렇게 가면 돼. 유전자를 그 새끼한테 물려줄 거다. 그지? 물려줄 가능성도 크고. 근데 어떤 유전자냐면은 이거 꾸며주는 거요? 이거. 이러한 정신적인 이점에 responsible. 원래 저게 책임이 있는 이잖아? 직역을 하면. 이런 정신적인 이점을 담당하느라고 아마 해석이 됐었던 것 같아. 저거 관련된, 그지? 유전자를 당연히 머리 좋은 애가 태어난다. 그 얘기지 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랑 나는 이런 승자의 후손이다 라고 해서 이걸 이제 함의로 내가 얘기를 한 거였거든. 이게 무슨 얘기야? 너랑 나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정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점이 있었던 조상의 후손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 우리 조상이 멍청했으면 난 지금 살아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원시시대까지 거서 올라가면 지금 그런 얘기 되는 거야. 이 함의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긴 하겠다고. 여기 밑에 써놨잖아. 이렇게 우리는 우월한 사고능력 때문에 성공적이었던 부족의 후손이라는 얘기고. 그치? 그러면 요약문 한번 잠깐 본 다음에 다시 올라가 보자.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은 이게 디스퓨트이 갈등이야. 이것도 동의어. 단어 때문에 자꾸 넣어주는 거야. 갈등을 통해서 뭐 반목이나 발전해왔어. 다른 부족과에. 근데 거기에서는 이 우월한 사고 또는 사고 능력이 생존이나 군사적 어드밴티지 이점을 제공을 했고, 뭘 이끌어져? 상속이야. 인헤리턴스, 상속. 물려주는 거 얘기하지. 이 발전된 인지 능력의 상속. 후손에 있어서 cognitive ability가 인지 능력이라는 게 생각하는 게 인지 능력인 거거든. 다시 돌아가서 내용을 정리해 볼게. 일단 주제문 빡 줘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이렇게 적보다 우수한 사고 능력이라고 할까? 생각이라고 하죠. 뭐. 사고 능력이 있는 부족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중대한 이점을, 어드밴티지, 엣지를 가졌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의 공격을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서 방어 계획이 되겠지. 방어 계획을 하는 능력이 있는, 능력은 뭘 줘? 군사적인 이점을 주는 거고. 어쨌거나 여기서는 예측을 한다, 계획을 한다, 이런 게 다 우수한 사고 능력이다. 이게 두뇌가 진화된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나머지는 다 생존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중심이 되는 또 하나의 소재가 경쟁과 갈등이라는 게 공격이지? 공격이 아니라 적의 공격. 이게 이제 그 경쟁과 갈등인 거잖아. 싸우는 거니까. 그지? 적을 통해서 저렇게 된 거, 저걸 하게 된 거. 이 적이 공격하니까 자꾸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생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인간의 정신이 결국은 결정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즉 생존에 필요한 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얘가 생존의 필수, 그지? 뭐가? 인간의 정신, 두뇌가 이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사고 능력, 인지 능력, 뭐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물려주는 얘기로 바뀌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우수한, 그지? 우수하다는 말 써야겠네. 이 정신적인 능력, 요 인간의 정신, 요거 얘기한 거지? 얘가 그 다음 세대로 유전돼. 그지? 그래서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렇게 우수한 사고 능력의 부족이 생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정신적인 유전자를 유전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고, 마지막에 함이 너와 나라고 하자면 우리는이라고 그랬다. 우리는 승자의 후손.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존을 해서 유전을 물려받은 게 우리다. 그치? 이렇게. 뭐 내용은 또 어렵진 않아요, 이게. 다음에 단어는 아까 밑에 썼지만 한 번 더 써보는 거지. 갈등, dispute. 그 다음에 advantage, edge, 이점. 하스텔은 뭐 그냥 적대적인. succeeding을 하나 더 봐야 돼. following이라고 하죠. following. 다음 세대. 하여간 성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야. 저게 작년에 어디 학교더라? 니네였나 동방이었나 모르겠는데 저걸 또 냈어요. 또 successive라고. 성사. 요 다 정리해 볼게. 이게 혹시 모르니까 이건 성공이요. 성공적인. succeeding은 다음에고 저거랑 비슷한 게 요건 쓸 수 있다. successive라고 연속된 뭐 계승하는. succeed가 계승한다는 뜻이 요거는 또 가능하긴 한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successful은 안 된다 이거지. successive랑 succeeding은 비슷한 거야. 요거는 요거 대체할 수는 있어. following이나 next인데. 그 다음에 담당하는 역할, responsible 한글이, 그지? 이런 정치적 이점을 담당하는. 저거는만 저대로 그냥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위치적으로는 기억을 좀 하나 해줬으면 좋겠는 문장은 6번인데, 왜냐면 dismental advantage라는 지시사도 있지만 얘를 기준으로 아까 흐름은 좀 바뀌는 게 앞에까지는 생존인데 그 뒤부터는 이 유전 물려준다는 얘기가 계속 있잖아. 앞에는 물려주는 얘기가 자기네 현 세대에 그치지 않았었거든. 맞지? 그래서 뭐 이 dismental advantage 자체가 얘기하는 거는 직전 문장에는 없고, 물론 전체 내용을 포괄해야 되잖아. 저 단어 자체는 요거가 있잖아.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모양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뒤는 후대의 유전이 나오는 거고, 앞에는 그냥 자기 현 세대의 생존에 좋았다 해서 요 앞뒤는 저걸 기준으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 요거만 디스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end가 있다고. end 역할이 첨가나 부연이기 때문에, 즉 앞에는 뭐냐면 이 경쟁과 갈등을 통해서
발전된 두뇌라는 게 자기 생존에 도움됐고 두 번째는 물려줬다.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고. 이해되니? 이렇게 and는 저거 게다가라는 그 의미야. 저거 바꿔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는 이렇게 요쪽에다 써야겠다. 이렇게 했잖아. 그럼 여기 자기의 생존에 도움이 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후손에게 상속해줬다, 물려줬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갈라지는 거야. 뭐 이렇게 나누면은 저 6번 문장의 의미가 있는 거지. 위치적으로 어차피 뒤에 이렇게 계속 소재가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근데 저런 걸 가지고 뭐 근거가 있으니까 문제를 내는 거잖아. 뭐 5번 문장 저런 거 쓸데없이 되진 않거든. 그거 하나 좀 추가를 해주자. 여기서는. 자, 일단 문법을 볼게. 자, 여기는 이제 보호자리 접속사니까 뭐 언제나 고정할 거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cause 오형식 투부정사 뭐 ing 정도 안 된다고 할까? 원형은 보통 이제 have make에서 다 아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 그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나눠서 뭐 주거 빠졌다 이거잖아.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이것도 괜찮긴 하다. 이렇게 해서 관계사지 들어오면은 이게 주어고 동사자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possessing 이런 식으로 ing 하면은 이것도 괜찮긴 한 거야.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좋았단 말이지. 이거는 100배에서 여기서는 이 문법 이거 꼭 기억해줘야 돼.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저게 요 imagine and predict 얘가 어빌러티를 꾸며주는 요 병렬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랑 병렬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가 시제가 과거 시제 같은 게 있잖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과거 시제는 없구나. 플래닝 해야겠네. 이게 가장 좋겠네 그러면. 그지? 과거 시제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동사 요게 주어고 그지? 그 다음에 동사가 요게 동사였었던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되게 저것도 좋지만 이것도 괜찮은 거지. 매우 좋은 거야. 그지? giving. 동사준 동사개념은 저거보다 이게 훨씬 더 좋긴 하네. 이거 두 개는 꼭 기억해줘야 돼. 문법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거는 비교급 수식. 배리 안 된다. 뭐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수동이니까 뭐 그렇구나. 이거 뒤에 목적 없잖아. 그지? 적용이 되는 건데 또 혹시 몰라. 이렇게. 어플라이드 하면 안 되게 적용하다요. 적용했다지. 과거 시제로. 그 다음 succeeding은 그냥 단어야. 이게 뭐 능수동은 아니거든. 단어니까 그렇구나. 아까 successive랑 같은 말. 그 다음에 tribe가 주어고 opponent에서 또 동사가 이건데 얘가 아니라 주어가 단수잖아. 얘는 복수인데 이건 이렇게 가야지. 뭐 주냐? 뭐냐. 이것도 좋은 거야. 문법은 되게 괜찮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 거였어. 형용사 구였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위치, 시제는 뭔가? 과거니까 이거는 현재로 해도 되긴 할 텐데 일단 과거로 가. 이걸 물어보진 않을 건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치호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형용사야 돼. 보호자리니까 비동사야. 그러니까 여기가 ly가 들어가면 안 된다지. 그 얘기요. 보호자리니까 형용사. 부사는 안 돼. 팀에서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해서 숨겨진 걸 찾는 거야. 브레인스토밍 대신에 우리는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불리는 과정으로 변화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배러 오프는 저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원래 비배러 오프는 얘가 주어의 형편이나 상태나 사정이 좀 더 좋아지다야. 그러니까 저걸 옮기는 게 더 형편이 좋아지겠다는데,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브레인 스토밍이라는 게. 그런데 이 브레인 라이팅은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은 팀 내에 숨겨진 잠재력을 발굴하는 데는 이게 딱 좋다 했어. 얘하고는 달리. 그럼 일단 브레인 스토밍에 대해서 여기 책이 없는데 보충 설명이 필요해서 얘기를 해줄게. 브레인 스토밍이 뭐야? 들어본 적 있어? 민소리, 어? 상기하는 거. 아니, 민소리도 조금 씹어.
껌 졸리면 껌 씹어라. 안 졸렸어? 약간 너 언제 했지? 목요일날도 많이 졸았잖아. 그래 졸지 말고 상기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저게. 얘기했으니까. 되새김질. 그 소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반추위. 소가 먹었다가 윽 뱉고 다시 하는 거. 그거 알아? 소가 되새김질 하는 거? 운매에 먹는 소 있잖아. 알았어.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회사 같은 데서 팀이 다 모여. 그래서 회사 사무실은 좋아. 밑에 카펫도 막 푹신하고 이런 벽이 유리벽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보드마카를 직접 쓰고 막 있어 보이는 데서 커피 딱 스타벅스 마시면서인데 우리가 이번에 무슨 프로젝트를 할 거야. 그럼 팀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라고 그래. 그러면 팀원들이 그냥 한 단어씩 내는 거야. 뭐 혁신? 무슨 뭐 도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행자가 다 받았어 일단. 생각 없이 뭐 다 받았어. 몇십 개 받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팀원들이 이제 그 중에서 고르는 거야. 저거 좋네? 저거 가지고 이제 그다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아이디어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회의 방식인데 그 방식의 문제가 뭐냐면 팀이 다 모이는 거잖아. 그럼 팀 내에서 직급이 제일 높은 이사님이 들어오시고 막내까지 있다고 칠게. 그럼 이사님이 얘기한 단어랑 막내가 얘기한 단어랑 어떤 걸 선택해야 돼? 이사님 걸 선택해야지. 근데 아이디어는 막내 게 훨씬 더 좋은데 이사님 건 되게 후져. 나쁜 뭐라지? 꼰대 같은 아이디어야. 하지만 이사님 아이디어 너무 멋져요. 우리 그걸로 갑시다. 라고 팀장님이 딱 비빌 거야. 거기서 막내가 아닙니다. 이사님 생각은 너무 꼰대입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돼? 걔는 바로 잘리는 거야. 사회생활 못하는 거잖아. 무슨 얘기 이해되지? 보통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고자 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이고 브레인 라이팅이고 그럼 브레인스토밍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막내 의견 잠재됐지만 반영도 안 되고 내가 또 성격이 아이야. 그래서 다 있는 데서 얘기도 못 하겠어. 아이들 진짜 좋은데 당연히 숨겨진 잠재력은 여기서 드러날 수가 없잖아. 이걸 이제 해결하는 게 이거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요. 이니셜 스텝. 첫 단계는 솔로로로에 혼자 시작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얘기야. 처음엔 혼자 시작을 해. 이게 다 되게 중요한 얘기,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너는 시작을 한다고 요청함으로써 모든 사람들한테 만들어라. 아이디어를 separately, 분리되어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이 얘하고 달리 각자 혼자 있는 공간에서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이게 혼자는 좀 그런가? 분리되어서 단독으로 혼자서 거기 한글에서 그대로 맞춰보자. 뭐 그런 얘기인데. 개별적으로 좋아. 한자 표현이 좋아. 네,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생성을 하는 거야.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 그 차이요? 여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주는 거 책에는 없는 건데.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막내도 의견을 낼 수 있고 아이도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next 두 번째요. 첫 단계는 아이디어 생성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네 진행자인 네가 각자 낸 아이디어를 모아. 그리고 팀 내에 공유를 하는데 익명으로 공유를 해. 그게 중요하잖아. 팀 내에서. 왜냐면은 아이디어를 모은 다음에 자, 이거는 의사님 의견이고요. 이거는 막내 의견이에요 하면 다 소용이 없잖아. 역시 의사님께 좋아요.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디어 생성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익명으로 공유를 한다. 라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서는 익명이 없어. 다 알고 있어. 다 알아. 누가 저 아이디어는 당연히 눈앞에서 같이 했는데 다 함께 다 알아. 누가 냈는지도 다 알고.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거 이해되니? 이 차이가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 독립적인 판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각의 멤버 구성원들은 역시 독자적으로 그 아이디어들을 평가를 한대.
그럼 여기에 아이디어가 좋다 나쁘다는 평가도 역시 독자적, 즉 개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여기까지는 혼자 하는 거야. 혼자. 그지? 공유도 뭐 그렇지만 모이지 않았어 아직까지. 그게 중요해. 그리고 여기서는 평가하는 것도 다 함께 평가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저 이사님은 저 아이디어는 좀 별론데 하면 하는 순간 벌써 이제 회사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뭐요? 그 이 문장의 위치가 여기서 문장 삽입이 괜찮아. 매우 괜찮다. 앞에까지는 혼자 하는 거고 이제 모이는 거야. 오직 그때 팀이 함께 모여요. 그래서 뭐 하냐면 여기 투부정사는 결과로 해석을 하는데 모여서 선택을 하고 개선을 해. 가장 유망한 옵션을.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모여서 그 아이디어를 선택을 하고 개선을 하는 과정을 겪는다. 즉 여기까지는 솔로, 혼자, 여기에서 모인다.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가 중요하다. 내용상 됐어 여기까지? 요거야 이거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빈칸이 있었던 부분 같은 얘기 한 번 더 하는 거야. 아이디어를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발달시키고 발상이라고 하지? 평가를 함으로써 뭐 하기 전에 선택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개선하는 거야. elaborate 개선하기 전에 이렇게 두 가지를 함으로써 개선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혼자 뭐 저런 걸 함으로써 팀들은 드러낼 수 있어. 동사니까 표면이니까 표면으로 드러낼 수 있고 가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어. 어떤 가능성? 아마도 might not get attention otherwise 다른 방식으로는 주목을 받지 못할 가능성. 즉 무슨 얘기요? 이게 위에서 나오는 이 가능성은 저 히든 포텐셜 얘기하는 거지. 맞지? 다른 방식으로는 저렇게 드러날 수 없는 숨겨진 잠재력이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도 되게 이건 이제 독창적인 게 뭐냐면 넘버링을 해볼게. 처음에 아이디어 생성을 하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공유하는 건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두 번째는 판단하라고 하잖아. 여기서 공통되는 거는 다 이게 혼자 하는 거요. 이것도 뭐 언론이라고 해도 돼. 독자적으로 인디펜던트 혼자 하는 거야. 판단도 혼자 하는 거고 아이디어 만드는 것도 혼자 하는 거야. 익명성이라는 것도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시험 나올 만한 거 아니야? 어려운 단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세 번째 모인 다음에 이제 고르는 거야. 그지? 이렇게 된 고르는 상황에서는 어쨌거나 이렇게 봐봐. 아이디어가 뭐 A, B, C 이렇게 막 있어. 그럼 판단할 때 이게 별점으로 가자고. 이거 좋다고 한 사람이 3명이었고, 이거 1명이었고, 뭐 이거 뭐 5명이었고,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 이걸로 가야겠네? 이렇게 이제 고르는 거 아니야, 일단. 그렇게 되는 거잖아. 이 과정에서 누가 개입했는데, 누구 아이디어인데, 누가 이렇게 평가했는지 모르는 상태니까 상관없지? 공정하잖아. 그래서 고른 다음에 이제 모여가지고 대신 뭐 할 수 있어? 함께 하는 거 쪽팔리지 않은 거는 개선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 여기도 볼게. 여기 이게 1번이요? 아이디어 내고 평가한 게 2번이고 그 다음에 선택한 게 3번이요? 4번이 elaboration. 다시 얘기하면 같은 말을 지금 두 번씩 나온 거야. 저게 기억이 안 나면 그대로 매칭해서 기억을 상기해도 되겠다. 그럼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요거 하기 전에 이거 먼저니까 앞에 부분이 먼저고 뒤에가 나중인 거야. 그리고 여기도 보면 individually가 역시 개별적으로니까 혼자 한다는 표현은 다 나왔어. individually, separately, independently 세 개가 다란 말이야. 언데어라운까지. 그러니까 동의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다 써먹기 때문에. 이해되지? develop 대신에 generate. 그리고 여기서 judgment는 이게 이제 동사로 오면 이게 judge가 평가 판단하다는 거잖아. assess. 물론 이제 evaluate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estimate나
그 다음에 select이 choose고 select, elaborate가 refine이란 말이야. 그냥 같은 말을 동요를 잔뜩 줬어.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제 어휘는 조금 그래요. 너무 동요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brain writing process 과정은 make sure 확실하게 한데 모든 아이디어들이 테이블로 가져와지고 brough는 불행이니까 모든 목소리가 역시 대화로 가져와지는 걸 확실하게 한다가 무슨 얘기냐 또 요것도 의미가 되게 있어. 대부분이 아니야 모든이야. 즉 소외된 자 하나 없는 거야. 이게 또 이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숨겨진 거하고 다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아이디어가 다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번 얘기하는 거야. 소외된 자 하나 없이 모든 아이디어가 다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목소리가 또 다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냐면은 모든 사람이 평가한 게 다 반영이 된다는 거야. 별점을 다 들어오니까 혼자 아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다 의미가 있는 거야. 그대로 다 똑같은 얘기가 너무 구조가 똑같아가지고 여기서 하니까 중요한 게 이것도 중요해. 모든이란 말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빠지는 사람 없고 숨겨진 잠재력 다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게 특히 어떤 집단에서 효과적이겠냐. 요 내용 위에다 갖다 붙이면 뭐?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기 어려운 집단이 되겠지. 즉 성취하는데 힘들어하는 집단이야. 집단지성을. 그럼 이게 집단지성이라는 게 뭐냐면 집단지성 뭔지 알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공유된 지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말을 좀 바꿔서 생각하면 어떤 집단이 효과적이냐면은 숨겨진 잠재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집단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이가 많이 껴있다든지 위계가 너무 확실한 집단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요거? 이거 되게 흥미로운 소재긴 한데 왜냐면 너무 딱 맞잖아. 글이 관계가. 그래서 일단 문장 삽입 6번에 대해 괜찮고 내용도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딱 개별적이라는 건 동의는 다 나왔기 때문에 평가다 외에는 뭐 없겠구나. 다시 생각해볼까? 요지도 괜찮긴 한데 요지보다는 차이가 중요했다 요거.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했어. 그래서 일단 모여가지고 이렇게 갔잖아. 그래서 이게 그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개선을 하기 전에 이거 우리말로 하면 좀 그러네. 미안. 이거 이렇게 하지 말자. 책대로 가지 말고 순서대로 가자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발상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잖아.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거를 여긴 없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모여서 선택하고 개선을 해나가는 거잖아. 플러스로 할 거야. 플러스 바꾸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야 이건 순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이거는 뭐 순서가 없다고 봐도 괜찮은 거니까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하여간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이 과정 전체가 뭘 얘기하냐면은 주목받지 못했을 아이디어라는 것도 아이디어도 발전을 시킬 수가 있다. 그지? 다른 방식으로는 주목을 받지 못했을 애들도 찾아낼 수 있고 이게 위에서 얘기하는 팀 내에 숨겨진 잠재력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그대로 들어온 거야. 그지? 그래서 또 하나 또 브레인 라이팅이 뭐냐면은 모든 아이디어가 테이블 위로 그 다음에 모든 목소리 또 테이블 위로 그치?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였고 여기에서 모든 아이디어가 테이블로 나왔다는 게 이게 되는 게 개별 아이디어 생성 모든 목소리가 개별적인 판단
독자적 판단, 평가, 뭐 이건 이거였고, 이건 이거였고, 이렇게 연결하자면 이렇게 되긴 하는 거였잖아. 저거지? 그래서 마지막이 집단지성 달성에 힘든 집단에 효과적이다. 라는 게 집단지성 달성을 못하는 애들은 당연히 저렇게 위계가 강하던지 뭐 저런 식으로 모든 아이들을 반영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지. 이해되냐고? 이것도 괜찮아. 이 질문도 뭐 반드시 나올 만한 거다. 내용 정리가 좀 잘 되면 되겠다. 하여간 저는 디테일 중에 모든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독립적이고 모든 그 두 가지만 좀 기억에 남는 거네. 문법에서 하나는 꼭 기억은 해줘야 돼. 이것도.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be better off ing를 쓴대. 투부정사 안 쓴대. 이제 그런 거보다 해야지 뭐. 오케이? be better off. 그다음에 이거는 pp called ing 아니고 calling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 ask 오형식 또 뭐 투부정사 뭐 ing나 원형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only then. 이게 우리 중간고사 때 썼던 거잖아. 부정어나 only가 문두로 나오면 도치가 일어난다는 그거잖아. 원래 뒤에 있던 거. 오직 그때. 그때는 이렇게 다 직전에 평가까지 개별적으로 맞추고 나서지. 그래서 도치가 일어난 게 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the team comes라고 해석은 하겠지만 이렇게 쓰면 틀리지 문법이. 여기 꼭 있어야지. 의문문의 형태를 취해야 되는 도치가 나왔잖아.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해줘. 이렇게 쓰면 틀린다. 저 come 원형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promise가 없어요. 원래 promise 그냥 단어요. 그냥 뭐 유망한이라는. promise 때문에 약속 뭐 이런 게 아니야, 저게.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냥 모양 바로 앞에 있으니까 ing 되게 병렬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choosing, elaborating, 병렬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이제 otherwise라고 하면 이게 가정법하고 함께 쓰이는 거거든. 가정법이 맞아. would, could, might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뭐 확인만 해보면 되겠다. 이게 뭐 굳이 틀리게 하려면 메이라고 쓰면 안 되거든. 가정법 would, could, might만 쓰는데 뭐 저렇게 내지는 않을 거야 저거는. 그런 거보다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집단, 요거 선행사가 요거니까 복수 처리된 거고 뭐 위치 가능할 거고. 스트러글은 투부정사만. ing는 안 쓰는 애잖아. 뭐 하는데 힘들어갔다.